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사실상 대반격을 공식화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7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영토는 전체 러시아 점령지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어디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선래입니다. 네. 이 사실은 원래는 러시아가 봄철에 대반격을 할 것이다, 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최대 군사작전이라 부르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군 공격이 6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격 루트가 세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바흐무트 지역하고 전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던 바흐무트, 그다음에 도네츠크 남부, 자포로제주 남부 방향으로 이제 돌파구를 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포로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중심을 관통하면서 흑해 일본 아조우해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네.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러시아로부터 육로로 이어지는 러시아 점령지를 둘로 양분하면서 서쪽에 있는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반격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견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일견은 또 러시아가 워낙 이 방어 진지를 갖다가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뚫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 다 사실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 보도만 가지고 좀 저희가 판단하기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세를 펼치고는 있지만 일부 성과가 나고는 있지만 전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객관적입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양쪽 주장이 대략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탈환한 것도 맞고요. 예. 러시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선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선 방어 진지라는 것이 이게 폭이 한 700에서 1km고요.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 이런 진지가 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틀어가지고 965km 정도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예. 러시아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단단히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전 세계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 2일 노바카우카 댐 이 폭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지금 다른 댐도 폭파됐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러시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예. 서로가 상대가 이제 폭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댐 붕괴가 한국 언론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러시아 행위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누가 폭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 보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 한번 떠올리게 되면은 그때와는 약간 입장이 틀립니다. 좀 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카호프카 댐 말고도 또 상류 지역에 조그만 또 댐도 폭파를 어제 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댐이 연속적으로 폭파하는 바람에 사실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고요. 30여 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 쪽이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일단 그런데요. 그런데 카호프카 댐이 붕괴하면서 누가 더 이득을 볼 것인가를 갖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댐의 저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근의 생활 용수도
농업, 산업 용수가 다 부족해졌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사실 이 카호프카 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크림반도나 아니 남쪽의 그 생활용수, 그다음에 산업용수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있죠. 예. 카호프카 댐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냉각수에 조달하는 물 같은 경우 이 카호프카 댐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물 조달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작년서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이 냉각 용수 조달에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는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사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3개월 이상의 냉각 용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원자력 발전소 6개가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곧장 접수를 했어요. 예. 작년 3월 달이죠. 그러면서 원자를 다 꺼버렸습니다. 예. 작동을 전부 다 중지시켜가지고 예. 원자력 6개 중에 5개는 콜드 셧다운 영구 정지가 됐고요. 모두고 나머지 1개가 지금 끄긴 껐는데 핫 셧다운 상태.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비슷한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 카호프카 댐을 다시 쌓고 물을 채울 수 있는 걸 약 한 달 정도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다시 댐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듣고 오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예. 러시아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자기를 자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를 갖다 러시아가 더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물이 그 댐이 터지는 바람에 밑에 있는 기존의 방어 진지가 다 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방어 진지로부터 약 10km 정도 러시아군이 다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 70% 이상 피해를 보고요. 한 30% 정도 우크라이나 쪽이 또 피해를 보고.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반격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네츠크하고 그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이 수몰지구 쪽에는 전혀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댐 물이 빠진 부분, 댐 상류 쪽에서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반격 작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요. 그런데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은 북쪽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흐무트라든가 아니면 자포리자 중심부를 갖다 돌파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참호 그다음에 대전차 지뢰 장애물 같은 게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돌파하고 있다는 몇 군데 있죠. 그 마을 7개 정도를 갖다가 수복했다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사실 일부 지역만 지금 약간의 전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대반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반격이라 하지 않죠. 공격이라 합니다. 그냥 공격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전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격 작전,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탈환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마리우폴 탈환을 하려면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무장 정도 가지고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대반격 작전에서 성패를 이기려면요, 나토와 미군의 군사 장비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병사만 우크라이나 사람이지 전투 장비, 군사 교범, 군사 훈련 모두 나토군의 에서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탱크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계속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F-16 전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공공용 드론, 드론의
그레이 이글 래퍼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재공격이나 연속되는 공격이 있어가지고 한계를 가지게 되죠.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라는 불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몽둥이만 쥐어진 채 싸우라는 얘기인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게 계속 사냥총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당초 알려지기로는 우크라이나가 포탄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우리 155mm 포탄도 좀 뭐 어떤 우회적인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외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전차를 뭐 상당수 받기도 했고 그런 무기를 받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근데 이 공세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전투에 있어서 공격이 방어보다는 3배나 힘들고 또 희생도 3배나 더 많아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 러시아가 일렬 정대로 우크라이나 깊숙이 진격하다가 많은 전차와 차량을 잃었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희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공중 화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데 더더욱더 돌파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죠.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돌파구를 내지 못하고 전력만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한다면은 러시아가 대반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아주 신중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방 세계가 직접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무기 지원 규모로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무기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했을 텐데 러시아는 얼마나 정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러시아 전력의 약 한 10% 정도만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 부대가 한 150만 된다면 150만 명 중에서 20만 명만 지금 그 동부 전선에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일부분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참전을 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 있죠. 더 큰 전쟁을 대비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토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항공력의 90% 이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약 10% 미만 안 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 돌아올 큰 전쟁, 그 전쟁 세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계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뭐 지구전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휴전까지 가는 과정은 뭐 아무래도 좀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남아 있는 변수가 있다면요. 결국은 휴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서구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는 계속 전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를 느낀다.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든 정권이 내년에 대선에서 패퇴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미국의 지원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빨리 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전을 하든 아니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뭔가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